우리가 아는 대형 맘카페들 이런 것들이 뭐 작게는 2억에서 많게는 5억을 부르고요. 특정 상품과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홍보를 했을 경우에 그 고객과 상품이 핏이 맞으면 가장 극단적인 광고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종 삼촌입니다. 네이버 카페나 혹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 밴드 같은 곳에서 공구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공동구매라고 하죠. 워낙 오래된 거라서 이제는 뭐 경험 안 해본 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이 소위 줌마들은 더더욱 더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구매하는 이 네이버 카페가 실제로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으셨을까요?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즉 네이버의 A라는 카페가 그 운영하는 주인이 있을 거고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아는 대형 맘카페들 이런 것들이 뭐 작게는 2억에서 많게는 5억을 부르고요. 그리고 여행 카페들 있죠. 뭐 유럽 여행, 그다음 뭐 미국 여행 이런 큰 대형 여행 커뮤니티들이 있는데요. 이런 건 뭐 10억을 호가합니다. 너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서 충격적이라고요. 사실 비단 이런 것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요. 스마트스토어 아이디도 거래가 되고요. 유튜브 계정 지금 보고 계시는 계정들도 거래가 되고요. 페이스북에 있는 페이지 채널이 있죠. 페이지 채널조차 다 거래가 됩니다. 네이버 밴드 계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계정들이 거래될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은 온라인 마케팅의 이 채널의 관점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이유를 다들 알고 계시겠죠. 내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온라인 마케팅을 할 거고, 내가 오프라인에서 식당이나 카페 혹은 뭐 전문가, 전문업을 하는 분들도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합니다. 뭐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11번가나 지마켓에서 그리고 뭐 뮤에프에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것도 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함이고요. 블로그 체험단 이런 것도 있죠. 블로그에 상품을 블로그 하는 분들에게 상품을 보내주고 상품의 후기를 남기게 하는 작업. 그다음 또 우리 브랜드의 서포터즈라고 해가지고 우리 브랜드 상품을 뭐 블로그에도 남기고 SNS도 남기고 이런 홍보 활동을 하는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것은 모두 다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해서 구매하게끔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하게끔 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채널이나 혹은 특정 카페, 그 다음 페이지, 유튜브 계정, 스마트스토어 아이디 등등이 모두 다 거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출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의 숫자가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네, 카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이버 카페 중에 예를 들면 특정 지역, 요즘 뭐 동탄맘도 있고요, 일산맘도 있고요, 의정부맘도 있고요, 잠실맘도 있고요. 이렇게 특정 지역의 맘카페들은 그 지역의 엄마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상품 정보도 교환하고요, 어떤 상품들이 좋다더라. 그리고 식당 정보도 교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가도 안전한 식당들 혹은 놀이시설이 있는 식당들의 정보들도 교환합니다. 이렇게 특정 관심 주제가 많은 고객들끼리 모인 커뮤니티가 바로 맘카페이죠. 자, 남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나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용품 이런 데에 관심이 많죠. 또 게임도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물론 모든 남자가 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숫자들이 이런 카테고리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관심사에 혹은 비슷한 상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결성해요?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카페이거나 아니면 네이버 밴드 이거나 페이스북 페이지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소위 커뮤니티라고 부르죠. 이렇게 커뮤니티로 모이면요, 특정 상품과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홍보를 했을 경우에 그 고객과 상품이 핏이 맞으면 가장 극단적인 광고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네이버 카페, 맘카페에서 뭐 몇백 개, 몇천 개고 공동 구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형 커뮤니티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은 직접 상품을 기획해서 물건을 유통하는, 물론 그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기획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죠.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준비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또 다르게 우리는 직접 하진 않고 중개만 하겠다. 즉, 이 상품을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즉 마치 내가 11번가나 네이버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개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광고를 받아서 광고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커뮤니티들이 수억 원을 호가하고 거래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물건을 팔 수 있는 혹은 중개할 수 있는 혹은 광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사람을 모아놨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거기에서 사람을 모아놨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좋은 판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산으로서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권리금 받듯이 장사 잘 되면 권리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이런 커뮤니티가 개인의 자산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워낙 커뮤니티들이 이런 상업성 논란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그렇게 활동하지 않아요. 상업적인 활동 못하게 하고 있어요. 라고 반문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상업 활동을 최소화하고 줄이는 이유는 이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가길 운영하는 사람들은 바라고요. 거기서 다른 방식의 수익 모델들을 계속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운영자들이 처음에는 선의의 목적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했을지는 모를지언정 일정 규모 이상이 컸던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업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커뮤니티들이 거래가 수억 원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카페로 예를 들었지 인스타그램 마켓이나 블로그 마켓에서 물건을 사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렇게 블로그나 혹은 인스타그램 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일종의 커뮤니티 기능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팔로워들이 구독하지도 않고요. 좋아요도 누르지 않고요. 댓글도 달지 않겠죠. 그런데 그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운영하는 사람이 내가 저렇게 살고 싶어. 우와, 우리 아이도 저렇게 키우고 싶어. 나도 저걸 먹고 싶어. 나도 저분처럼 입고 싶어. 라는 환상이 들 정도로 혹은 매력적일수록 팔로워들이 늘게 되고요. 그 팔로워들이 지속적으로 그 운영자와 소통하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요? 네이버 카페처럼 똑같이 커뮤니티 기능을 만들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카페처럼 다대다의 소통 방식은 아니고 1대 다의 소통 방식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가치관을 혹은 똑같은 관심사를 소비하는 채널로 도구로 이 커뮤니티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이렇게 해석이 쉽게 되지만요. 결과적으로 이것 또한 공통의 관심사에 묶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리고 가치들이 결과적으로는 상업적으로 연결됐을 때 상품과 서비스를 팔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역할들을 똑같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뭐야, 내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면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네이버 카페를 만들고 그 다음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고 유튜브 채널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라고 해석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것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의 혹은 나의 자원 상황 그리고 강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기존에 구성된 커뮤니티와 협업을 하는, 즉 광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기존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한다든지의 방법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관점에서 나는 시간이 좀 들고 에너지가 들더라도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 관점에서 혹은 내 개인 관점으로 더 이득일 것 같아 하면 후자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무엇이 정답이지 무엇이 정답이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듣고요, 조금 더 머릿속이 복잡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와, 내가 보는 세상이 이렇게 많구나. 하지만요, 잠깐 이 프레임을 내려놓고요, 내가 혹은 우리 회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채널을 결정하는데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하신다면 오히려요, 더 명확하게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